그러니까 모발에 누적되어 있는 것을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알칼리 샴푸하고 음이온 계면할 정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보세요. 샴푸 후에 우리 현 원장님 보세요. 그냥 일반 샴푸 썼을 때는 모발이 오히려 끈적거리고 뭔가 샴푸를 했는데도 진짜 제거하고 싶은 물질 한 개도 제거가 안 됐잖아요. 근데 아까 그 세정력하고 샴푸를 딱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냥 다 벗겨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파마 할 때 일반적인 그룹들 트리트먼트나 에센스 안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열ገብ으로 그걸 지금 다 벗겨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pH가 8.0에서 9.0 정도 되는 샴푸예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화학 시술했던 모발을 샴푸를 2번 하나 하죠. 최대한 따뜻한 물로 샴푸하고 나서 바로 케라틴이죠. 이제는 이 아이는 pH가 3.5예요. 강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샴푸로 모발 전체를 부풀리고 그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하고 가장 근접한 물질을 pH를 굉장히 낮춰줬죠. 거기에 최초의 브라질에서 나올 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는 요 트리트먼트하고 모발하고 잘 흡착하기 위해서 비법 물질이 하나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물질이 바로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에요. 자, 이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의 핵심 물질이었던 거예요. 유지력도 좋고, 심지어는 그 아프리카 흑인들 그 곱슬머리에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를 넣고 발라서 매직기계 200도로 당겨버리니까요. 그게 원래 상태로 곱슬이 돌아오지 않고 곱슬을 교정한 것처럼 그 상태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아보면 완전히 이제 세멘트 같이 굳혀버린 거죠. 트리트먼트를 넣어서 고열로 이 아이하고. 그런데 이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은 이 물질 자체만 갖고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인체에. 그런데 여기에 가열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발생이 된 수증기나 연기가 무엇이 될까요? 1급 발암 물질. 바로 포름알데히드가 되버리는 겁니다. 포름알데히드에 물을 더해버리면 메틸렌 글라이콜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제품이, 이 물질이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의 핵심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질도 0.01% 미만으로 배합이 되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 이제 요 핵심 물질을 잔뜩 집어넣고 이제 표기 성분을 달리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건 그 최초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만들 때 이 아이의 비법 물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홀라당 발각이 돼버렸죠. 왜? 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처음에 나올 때 정말로 쌩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흑인머리가 진모가 되고 그게 유지가 된다고? 근데 요거를 브라질에서 한 번 시술하고 너무 좋아, 2번 시술하고 너무 좋아, 3번째 시술한 모발을 시술하고 나서 그날 개인 사우나 아이들을 가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손님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하고 3번째 시술한 날 죽어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걸 시술한 미용사가 죽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정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여기에 뭐 굉장히 많은 양을 집어넣고 표기성분을 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쌩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나중에 수입해 오려고 성분 분석을 해놓으니까요. 이 아이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아예 통관이 안 됐었던 거예요, 수입이. 그걸 그래서 예전에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는 몇 개씩, 그죠? 보따리를 들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시술은요, 샴푸하고 나서 트리트먼트마다 바짝 말린 다음에 매직기로 당겨버리는 거. 그걸 근데 이 케라틴은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산열 요 클리닉 제품들은요, 신기해요. 이 아이를 170도로 당겨버렸잖아요? 그러면 170도 밑에 어떤 온도가 들어가도 모발이 변형이 안 돼요. 열을 안 먹어. 그러니까 170도 놓고 내가 드라이를 하면 180도, 190도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 케라틴이 모발에서 딱딱하고 경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사람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발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모든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의 공통점입니다. 모발 안에서.
그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시도할 때 너무 좋은데 시간 지나면 딱딱해지고 안 마르고 그러니까 자꾸 고열로 가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됐던 겁니다.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자, 그래서 이걸 시술해서 첫 번째 그 느낌을 가져가려면 요 딱딱하게 경화된 것을 그냥 치유 정도, 아까 우리 pH 8 정도 있죠? 그 정도의 약을 갖고 다 끄집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모발 컬 걸려고 애쓰지 마요. 가장 큰 문제는 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정상적인 모발은 우리가 이거 다 안 했거든요. 하나가 안 나오는 모발, 홀랑 다 망의 모발 다 감춰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결을 좀 잡아주는 쪽, 뿌리 볼륨을 살려서 이쪽으로만. 제가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손상되어 있는 모발이 이 건강해진 것처럼 표현하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연화를 한번 시켜놓은 다음에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발라서 그리고 그 위에 지펌을 발라서 지펌약을 발라서 컬을 걸어봤는데도 시컬 받아. 왜 그런가를 봤더니 먼저 절단이 된 SS 혈압을 그 모발은 뭐 피질 있고 뭐 피질이라고 해도 간축물질이 있고 이 폴리펩타이드 있고 그 아이를 감싸주는 게 큐티클이잖아요. 이건 그런 거 없어요. 앞이고 저 속이고 옆이고 필요 없고 하나로 그냥 다 묶어버리고 딱딱하게 건강해진 것은 코스프레예요. 그리고 절단된 SS 혈압에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침투하면서 다시 재결합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이용해서 컬 걸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구조상 컬이 걸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품 구조상. 대신 오늘같이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가 좀 실수를 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고객은 머릿결 좀 개선이 되고 싶어. 그럴 때 그리고 기계의 온도를 140이나 150도를 줘서 생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요. 일단 높은 온도를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다 경화시키지 마시고. 자, 와보시죠. 앞으로 우리 오시라는 내일부터 그 밥 먹고 이빨 닦을 때 물로만 헹궈? 양치질하지 마? 알았지? 네. 맞아. 네. 우리 심지연 언니? 네. 빨리 와. 이거 좀 해줘요. 말려서. 하나? 하나 쌤? 이거 봐요. 오늘 또 여기다 컬 건다고 더 강한 노트를 쳤으면 오히려 더 노트를 죽여버리면. 이 연화만 잘 되면 아이론 파마는 이거 봐. 여기 옆에 사이드도 안 달라붙어. 바깥 들어주니까. 그냥 내 앞으로 당기고 묶으면서 말이야. 아까 그냥 좋아해서 끝이? 뭐래? 아이, 근데 이거 벌써, 이런 게 있어. 얼굴만 하고 있거든요. 간다고 했어? 아까 최대한 3주까지 간다 하지. 손이 아니고 아까 제가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 드라이. 거기에서 제가 그거를 아직 준비할 단계는
저거는 내가 수가 지금 수가 나오면 제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순간 한번 그만 가방 못하고 가가지고 얼마나 한번만 받아주면 되잖아요. 조물조물 해서 그래도 이거만 이렇게 잡으려고 해서 조금 덜 잡히네. 그 한 섹션 그죠? 제가 저거 해놓고. 네. 아니 아까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잡으려고 그랬죠. 그게 어디 앞에만 다 똑같아요. 어디 자 이런 모발을 이렇게 주먹으로 쥐지 마요. 주물주물 손으로 잡아야 돼. 한번 잡으려고 그랬지. 괜찮아요. 약 저거 바르면 돼요. 제가 책임지죠. 우리 거랑 다 똑같아요. 물이 짜증나. 한편만 그 아까 그 말하다가 이거 하다가 온도가 좀 15도가 되게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고 그 한 섹션 딱 와인디가 에이, 뭐 잘라내도 돼요. 나중에 내려오는 거 보고 자르든가. 짜증나. 앞머리 잘라도 화가 나 막 이래 되면 뒤에 진짜 잘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잖아. 에센스 다 딱 볼수 발라주셨어요? 이상하더라고. 예쁘다 머리. 우리 다 발랐어요? 예쁘다. 잘라버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살아. 잘라버리면 돈 받는다고? 컬이 완전 야무지. 머리를 잘라버리죠. 안 돼. 알도 지금 덕후하면 안 돼. 안 돼. 더블 덕후. 자, 네. 막 이래 되면 화가 난다니까. 그거 하다가 여기 좀 더 발라주래. 그러려고. 30번 비벼갖고. 쫙 말려요. 자 말리고 앉아보세요. 아이고. 그래. 바르니까 잘 되네. 괜찮아. 에센스가 좋았어. 고생하셨습니다. 현미경 잘하네. 예쁜 사람이 잘만. 자,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뒷공수는 세상이 이쁜데.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야, 이게 참 그죠? 보세요. 하나.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30분만. 네. 수분. 자, 이제 연화한 다음에 수분은 어떤 수분을 이용하냐면 모든 연화가 끝나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클리닉 제품을 넣어버리면 다 무게가 눌릴까봐 아예 깨끗하게 헹구고 나와서 오일하고 열모지만 가지고 그 제품을 이용한 수분을 이용했죠. 자, 모발에는요 결합수라는 수분이 있어요. 본래 건강한 모발에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될 수분. 자, 이게 모발 전체 양의 10에서 15% 정도가 차지하는데요. 손상 모발이 건조해진다는 것, 모발이 손상이 되면 모발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맨 연화 후에
연화는 체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샤워실에서 연화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은 클리닉 제품으로 채웠죠. 여기 나왔어요. 열보호제로. 그걸 열보호제하고 오일을 모바일 전체 안에 10에서 15% 정도를 그냥 눅눅하게 흘러내지 않을 정도 수분 있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모발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수분은 내용이 둬야 되고요. 2차 크림 연화한 다음에 모발을 구성하는 클리닉 제품하고 가장 근접한 수분 있죠. 그 수분을 채워주는 거죠. 근데 요 수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물에 녹는 수용성 트리트먼트, 여기에 린스를 써도 되는 그런 트리트먼트나 절단된 에세스케랍 사이에 어떠한 실리콘 막이나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침투해서 에세스케랍이 재결합을 방해하는 그 트리트먼트는 컬 다 늘어집니다. 아마 연화한 다음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트리트먼트를 받았더니 갑자기 컬이 쫙 늘어졌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파마 약으로 절단된 에세스케랍이 중화하면 다시 재결합을 해야 되는데 유막이 하나가 형성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수용성 트리트먼트, 이거 열보호제 같은 거 쓰시면 돼요. 여기에 린스나 에센스 발라버리면 다 늘어집니다. 이때는 무슨 수용성 물에 녹는 절단된 에센스 사이에 유막이 생겨서 에센스 결합을 재결합을 막아주는 그런 트리트먼트는 절대로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요 수분을 더 먹었던 수분을 요게 바로 디지털 파마, 세팅 파마, 아이론 파마 오늘 똑같은 수분량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하쌤이 여기 와인드 할 때 밑에 말랐죠? 눅눅하게 있는 것, 그게 볼륨이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열펌 고수가 되면 연화를 저렇게 더블 연화를 보고 컬의 강하고 약하고를 남겨진 수분량을 갖고 조절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 말이 딱 맞잖아요. 만약에 우리 원장님 모발 끝에 쪽을 제가 아이론으로 훑지 않고 들어갔었으면요, 끝에 쪽이 컬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또 부시시했을 거라고. 제 말이 지금 딱 맞았잖아요. 그 수분 양을 갖고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뜸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있죠. 리지. 그 부분에 수분을 더 증발하니까 같은 컬에서도 컬의 형태가 컬이 더 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수분을 끝에 쪽에 훑고 지나가지 않았었으면 그 안쪽에서 와인딩 하면서 그 수분이 끝에 쪽에 오면서 컬도 강하게 나오고 굉장히 더 부시시했을 거라는 거죠. 그 15도 차이가 저거 보세요. 아까 아차하는 실수에 이렇게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수분이 맨 처음 와인딩 할 때 수분이 마르기 전에 와인딩을 끝내야 되는 게 이 열펌 수분 조절의 핵심이에요. 맨 처음 와인딩 할 때 수분이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그래서 컬이 가장 강해야 될 부분, 지금 우리 원장님 모발 보세요. 똑같이 연화를 시켜놨는데도 먼저 와인딩 했던 부분이 컬이 강하고 나중에 와인딩 했던 부분 컬이 늘어지잖아요. 왜? 수분이 마르고 와인딩하는 동안 수증기 속 대기 중 산소에 의해서 에센스까지 재결합을 이루어서 그렇다고요. 자연산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단된 에센스 결합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재결합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무지무지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론 파마가 와인딩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 시간 안에 재결합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연화를 더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나 세팅은 와인딩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맞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와인딩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 두 번째는 에어컨이나 히터 앞에서 와인딩 하지 마셔야 돼요. 다 발라버려요. 물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에센스 결합이 재결합이 되고 열기구가 한번 지나간 자는 드라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열기구를 써서 여기 수분을 증발시켜서 컬이 오히려 끝에 쪽으로 안 나오게 억제를 했잖아요. 그렇게 조절할 줄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와인딩 할 때 수분 끝까지 가져가. 그래서 저 오일이 꼭 필요한 겁니다. 수용성 오일이. 그러니까 여기다 에센스 바르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중화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물에 녹는. 자, 그리고 저 오일이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2차 클리닝을 통해서 집어넣었던 내가 맨 처음에 와인딩하기 가장 좋은 상태, 그 상태 수분이 끝까지 와인딩할 때 유지가 돼야 된다. 그것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아이론 파마 전문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연화를 보고 나서 와인딩 순서 까닭없이 뒤통수부터 와인딩하고 까닭없이 옆통수부터 와인딩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다 짝짝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파마 쪽에서 있잖아요. 가장 맨 처음에 이게 터득하지 못하는 기술이 아니 한쪽은 컬이 잘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오는 와인딩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쪽은 먼저 와인딩해야 돼. 내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따르는 거 와인딩 순서 바꾸고 안 나오는 쪽 먼저 와인딩했더니 어떤 문제는 엉뚱하니까요. 내 13년 동안 그걸 풀지 못했는데 말 한마디 그걸 풀어준다고. 좋아서 풀고 미련해서 풀고 미련해서 울고. 기술이라는 게 그거라니까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습관 바꾸시면 돼요. 맞춤법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수분 마르지 않게 하세요. 물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룽지에 물 뿌린다고 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연화 후에 모발이 남겨진 수분이 날아간다는 것. 그 안에 SSKR이 재결합한다는 것 꼭 상기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약을 발라서 그 애를 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놓고 중앙 와인딩 할 때까지 그 절단 되려고 하는데 그게 수분이 날아가면 다 SSKR이 재결합을 한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열펌에서 수분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온도가 남아있는데, 온도. 몇 도 온도를 두고 몇 분 가온하기 전에, 이제는 파마에서 약이 하는 역할, 클리닉 제품이 하는 역할, 수분이 하는 역할까지 다 알았어. 그러면 온도 설정보다 열의 역할, 파마에서, 열펌에서 열펌을 다루면서 열이 하는 역할을 모른다는 것. 그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열이 하는 역할은 2차 클리닉을 통해서 집어넣었던 10에서 15% 정도. 보통 이 수분 있죠? 그 수분을 여기까지만 증발시키면 된다고요. 건강한 모발이 벌레까지 있어야 될 이 수분까지. 근데 이 수분을 더 증발시켰던 매직, 연기가 풀풀 났잖아요? 세팅 파마 로드아웃 할 때 막 완전히 바짝 말라 있잖아요? 그건 탄 거라고요. 이 수분은 남겨놔야 돼요. 모발은 세 가지 밸런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수분 밸런스. 어떻게 이만큼. 근데 열펌한다고 벌레 갖고 있는 수분까지 증발시키는 건 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스럽게 생각했어요. 더 주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죠. 그 에너지 때문에 수소결합이 강하게 재결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중화해 주는 것이 바로 일반 펌이고, 열펌의 시초는 일본에서 미용사가, 어떤 미용사가 아니 중간 일반 펌하고 중간 세척하고 말리고 나서 중화하니까 훨씬 탄력이 있지. 그러면 약을 발라서 수분이 있는 상태도 와인딩을 하고, 그 약을 깨끗하게 입은 다음에 수분이 있는 상태도 와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열로 말린 다음에 중화하면 어떨까? 이게 열펌의 시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열이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게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온도 설정하고, 더 먹었던 수분을 여기까지,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소결합이 강하게 재결을 한다는 거죠. 열펌하다가 수소결합을 이용한 펌, 이거예요. 그 수분이 증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밑지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컬이 더 강해야 될 부분에서 수분을 더 증발하니까 그 부분에 똑같이 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더 강한 C컬 커브가 생기잖아요. 수분 증발량에 의해서. 근데 반대로 끝에 쪽은 수분을 미리 다 증발시켜버렸잖아요. 컬 안 생기게 하려고. 그거 역시도 이제 열펌에서 열이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열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이 수분 반드시 남겨놔. 어떤 수분? 연화 후에 더 먹었던 수분. 그때 이제 어떤 수분을 왜 열보지가 필요한가 하면 바로 끓는 전 때문에. 자, 오늘 기온도 140도를 놓고 매직하고 아이론을 당겨도 치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열보제하고 아니면 오일이 아닌 그냥 수분은 95도나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수분인 상태에서 기계온도 140도가 들어가면 오늘 모발 박살 났어요. 아까 온도 10도가 높아도 앞에 머리 저렇게 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끓는 점이 높은 열보제하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요 특수 오일이,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제 비법이었었어요, 오일이. 저 이 오일 섞어서 열보제 무지무지 많이 팔아먹었어요. 처음에는 올리브오일을 썼단 말이에요. 그것도 올리브 생오일을.
근데 올리브오일이 끓는 점이 가장 낫다는 걸 몰랐어요. 130도 이상은 올릴 수가 없어요. 칙칙 소리가 나니까. 근데 튀김집에서 올리브오일을 갖고 튀기는 건데, 야, 양반아, 올리브오일을 갖고 튀김을 튀기면 튀김이 있기 전에 오일이 타. 왜 그런데 끓는 점이 제일 낮으니까. 그래서 올리브오일을 갖고 튀기려고도 올리브를 구워가지고 나온 그 엑스트라 같은 경우는 되는데, 저는 퓨어를 썼단 말이에요. 생화초 오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콩기름을 썼던 거죠. 콩기름 쓰니까 온도를 높여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콩기름 타고 나면 모대가 나왔잖아요. 근데 콩기름보다 끓는 점이 더 높은 게 데이드. 왜? 얘가 석유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미네랄 중에 가장 깨끗한 거. 얘보다 조금 덜 정제가 된 게 바로 바세린. 그거보다 조금 정제가 덜 된 게 립밤. 자, 그 아이는 끓는 점이 높고 열보호제. 그러니까 열보호제를 넣고 140도 넣고, 그래서 제가 꼭 빗질해주고 중간에 틱틱틱틱 튀는 게 바로 끓는 점이 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꼼꼼하게 빗질해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의 역할은 더 먹었던 수분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증발하면 된다. 반드시 이 수분은 남겨놔야 된다. 여기 더 먹었던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온도가 필요치 않았다. 자, 그래서 디지털 펌 들어갈 때요. 앞으로 로또를 5개만 더 넣으세요. 로또를 5개를 넣으라는 것은 섹션 양을 더 많이 뜨라는 거예요? 섹션 양을 줄이라는 거예요? 섹션 양을 줄이면 돼요. 한 주먹 뜯어놓고 오래 가지 말고. 섹션 양 줄이고 가장 높은 온도, 우리 열보제 다 쓸 거니까 가장 높은 온도로 두고 건강 모드를 두셔야 돼요. 앞으로 낮은 온도에서 5분, 10분 열 처리한 다음에 높은 온도로 가면 기계 빼서 그럴 거예요. 모발이 삶아져요. 그건 옛날 얘기라고. 열 먹는 시간이 길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 이득이 없는데 그 열 먹는 시간을 왜 그렇게 길게 가? 무조건 높은 온도, 제일 높은 온도, 건강도 140도를 두고 3분 열 처리, 3분 쉬었다, 3분 열 처리. 디지털 펌은 140을 놔도 로또가 달궈지는 시간, 수분이 증발하는 시간 3분 내비도 봐야 140도 열 단 1분도 안 먹어요. 1초도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아이런 140도 넣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맞죠? 요렇게. 그래서 섹션 양만 줄이면 돼요. 그리고 같은 로또 온도에서도 로또 구울기에 따라서 열이 나는 면적이 다르다는 거. 우리는 온도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도만. 자, 굵은 로또하고 가는 로또하고 온도를 달리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도 140, 얘도 140. 열이 나는 면적이 어떤 게 나옵니까? 이 아이가 넓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와인기를 해놓고 열처리 했더니 얘는 다 축축하게 젖어 있잖아요. 로또가 잘못됐나? 아니, 열이 나는 면적이 적었던 거지. 앞곱슬일수록 가늘 매직기기 온도 높이지 말고 넓은 매직기 있으면 섹션 양 줄여보라고요. 같은 로또 굵게 해서도 섹션을 이만큼 뜬 거하고 적게 뜬 거하고 똑같이 가을 했을 때 모발이 흡수할 수 있는 열량이 어떤 게 많을까요?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같은 온도에서도. 오늘 봤잖아요. 적당한 열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조금 더 그 한계선을 넘으면 모발이 후두둑 다 타버린다니까요. 열. 잘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예전엔 이런 거 몰라도 됐어요. 워낙 건강했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손상되면 자르면 됐으니까요. 요즘 자르려고 해요? 손상된 모발에서. 그리고 뭐 큰일 해준다고 믿기나요? 이거 붙잡고 이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최소한 미용사가 열 펌을 한다라면 열이 하는 역할 정도는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킥 세팅 파마 있죠? 킥 세팅 파마는 로또가 5개 더 넣어서 섹션 줄이라는 거예요. 섹션 줄이고 그 로또는 식을 때 나는 잔열까지 로또가 무거워요. 디지털 파마는 빨리 올라가고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3분 열 처리, 3분 쉬었다, 3분 열 처리. 요 뜨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퀵 세팅 파마는 160도를 내비두고 최대 4분 열 처리만 하세요. 로또가 식을 때 내는 열까지 반드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퀵 세팅 파마 15분, 20분씩 열 처리 했어요. 그럼 머리 다 홀랑 다 탄 거지 그냥. 그러니까 세팅 펌하고 나면 좋긴 한데 그 숱이 이렇게 적어졌어? 잘리는 거죠 뭐. 옛날에는 다 이렇게 아침 안에 머리카락 로또 아이디가 다 감추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바짝 말랐고 버덕버덕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매직 아이론 파마는 그냥 140에서 150 정도 조절하시면 돼요. 온도. 매직은 아까 그 정도 수분에서 한 반 정도 눅눅하게 있는 정도 바짝 마른 상태 170도보다 약간 눅눅하게 젖어있는 상태
150도가 모발이 흡수하는 열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닭껍질이면 이 기계 온도를 높이지 말고 기구를 최대한 넓은 매직시키겠으면 섹션 양을 줄이라고 해요. 그리고 곱슬은 약으로 피는 거, 기계로 피는 거. 약으로 곱슬이 펴주면 기계 작업은 설렁설렁 해도 돼요. 대신 이 와인딩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 머리가 나 있는 방향 결 따라서. 그 약 바를 때도 다 밑으로 올려가지고 나 있는 방향을 안 보니까 모발이 다 꺾여갖고 곱슬만 피고 나면 다 꺾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그렇게 발라야 돼요 다. 다운폰도 지금 다 꺾여갖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아니 시장을 형성되어 있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다 죽여버리는 거는 거예요. 그리고 왜 뿌리 매직만 해야 돼요? 이 끝에 연결시켜줄 자신 없으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곱슬 손님조차가 이제 다이슨이나 이렇게 다 뺏겨버렸잖아요. 가지마 그러잖아요. 다 타니까. 요즘에 SNS나 이런 쪽에서 광고를 보면 미용실 가지마 내게 돌라 다 트리트먼트 미용실 다 탁시돼 있지 않을까요? 거기는 고열로 막 강한 열로 머리카락 다 손상시킨다고 공공이 제기돼 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곱슬은 약을 피우고 기계 작업을 하고 그 상태를 좀 붙여만 줘야 되는데 연화가 안 되는 상태에다 진 눌러갖고 막 7, 8번씩 그냥 왔다 갔다 해갖고 다 둥근 머리카락 납작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놓고 또 매직했던 머리 일반 폼 거는 방법 가르쳐달라고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열을 다루는 미용사라면 그렇게 열, 온도 내가 몇 도 온도를 줘야 되는지 이거 하기 전에 열펌에서 열이하는 역할 정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제는 모든 열 처리가 끝났을 때 건강한 모발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수분을 반드시 남겨놔야 됩니다. 요 수분이 날아가면 모발이 탄 거라고요. 모발이 손상이 시작이 된 거라고요. 많이 진행된 거라고요. 자, 진짜 오늘 우리 원장님한테 미안하지만 저거 봐요. 그 5도, 10도 안에 저렇게 모발이 손상이 될 수도 있다.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창원에 가서도 참 거기 미용실, 큰 미용실로 청소해주는 엄마 앞머리 홀랑 펴놓거든요. 꼭 아이론을 하다 보면 이게 설명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온도 조절이 이렇게 지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도 10도 그렇게 돼갖고 앞머리 그때 제가 좀 교정을 좀 해주고 왔는데 한 올라오면서 그냥 한 4시간 계속 마음이 안 좋은 거. 더 잘할 수 있는데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아니까. 그래서 일단 모든 파마의 스펠은 연화 쪽에서 결정이 되지만 그리고 연화도 내가 속연화 반드시 그 다음에 방향성, 뿌리 볼륨 다운, 속연화 그 다음에 모발을 부풀리는 연화 아니면 모발을 좀 더 단단해지게 하는 연화 이 연화를 이제 총동원하셔야 돼요. 모든 파마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꾸 몸만 아파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런 우리 후배들한테 반드시 밀리게 돼 있어요. 또 우리 말하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요. 우리하고는.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바로바로 알아듣고 행동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지금 4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봐요. 그날 바로 해버리잖아요. 다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분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본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신 분들 제가 존중은 합니다만 내려놔야 되지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다 싶으면 내 걸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뭘 그렇게 채. 그러니까 교육 다 끝나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다 한 번씩 와서 시키고 막 얼굴 빨개지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못하면 어디 가서 할 거냐는 거죠. 우리끼리 이렇게 펴면 어때요? 왜 탔는지 알면 되는 거죠. 많이 보잖아요. 저 감추지도 않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다 분석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절대 우리 미용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걸 피하지 마세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줘야지 내 생존권이 걸린 거예요. 우리 아마추어 아니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프로라고요. 프로 몸값은 매출 결정시키는 주는 겁니다. 옛날 언제적 지금 가격의 고객을 그대로 맞추고 앉아있어요. 모발이 언제 바뀌었는데. 우리 생각이 자꾸 안 바뀌려고 하잖아요. 또다시 얘기지만 기술을 가지신 사람들이 내 기술을 내려놓는다는 거 다 죽는 것 같지만 안 내려놓으면 죽어요.
후배들한테 밀리게 돼 있다고요. 얘들은요 지금 바뀐 모발에 맞는 모발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왜 자꾸 옛날 생각해? 옛날이 언제 온다고? 옛날에는 안 그래도 그래서 그럼 옛날로 가든지 없는 옛날을 뭘 찾고 앉아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좋은 직업인데 우리 스스로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 뭐라고 그러나 우리가 서비스업인데 자꾸 제조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뭘 자꾸 정하려고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빨리 몇 개 한계가 보이면 그 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려울 때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중화. 과수가 있고 부름산이 있어요. 자, 언제 과수를 쓰고 언제 부름산을 쓰는가 하면 중화할 때 잔류하면 알칼리. 염색이나 파마 시술 많이 해서 손상된 모발은 무조건 과수를 가셔야 돼요. 하지만 중화제가 흘러내리면 안 돼요. 과산화수소 중화제 도포하고 5분 정도 지나면 과산화수소가 다 분해되면 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닦아내고 다시 한번 재도포. 브롬산은 7분 정도 지났을 때 가장 많은 산소를 발생시켜요. 그때 다시 재도포. 재도포할 때도 항상 닦아내고 신선한. 아까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보여드리잖아요. 그 재도포 하려고 오히려 재도포하려고 그다 PPT도 도포하잖아요. 왜 PPT가 도포해버리면 그 자리에 약이 PPT가 들어가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대신 먼저 도포하고 PPT 도포해버리니까 연화는 더 보면서 자기물질 끄집어내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아주 조그만한 것들이 승패를 다 결정을 해요. 요즘 모발들은요. 굉장히 이게 완전히 무슨 뭐 작돌 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파마가 원하는 대로 고객하고 나하고 원했던 대로 그대로 딱 나왔을 때는 커트하고 이게 염색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를 해요. 그 만족도가. 맞죠? 그리고 파마가 안 나왔을 때 막 화가 나잖아요. 3시간, 4시간. 고객은 또. 근데 우리 다 알아.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2번 할 일을 한 번 해서. 이제는 빨리 모든 파마는 연화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걸 머리 깊숙이 집어넣어버렸어요. 그게 앞서가는 길입니다. 할 거라면 이게 맞는데 그걸 왜 자꾸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중화하고 나서 이틀 동안 샴푸하지 않은 거? 제발 좀 그만 좀 해요. 좀.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 중화제가 무엇이 좋다고 과일을 헹구지 말아요. 그러니까 파마가 늘어지는 것은 연화라는 데서 늘어진 거지 중화 때문에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화 컬 잘 나오게 하려고 로또 거기다 많은 시간에 약이나 한번 더 하는 시간이에요. 볼륨 매직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다 로또로 만나고 거기 컬이 나오던가요? 어차피 열이 지나가면서 모발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파마하면서 고객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정확한 고객 모발을 알아야 되고 그죠? 거기에 맞는 연화, 더블 연화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발을 구성하는 물질을 집어넣어주고 그 수분이 날아가게 되는 와인딩을 끝내고 더 먹었던 수분만 딱 증발시키면 돼요. 그리고 이때 중화할 때 너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그다음에 과수 같은 경우는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닦아내고 그 다음에 중화 다 끝나면 최대한 깨끗하게 헹궈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샴푸를 좀 써주셔요. 그리고 오늘 당장 가서 샴푸 하나 해라. 샴푸에서 늘어진 건 파마 잘못된 거예요. 자꾸 우리 이 과오를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요. 아주 건강한 모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과산화수소나 알칼리가 많았을 때 많은 산소를 발생시켜요. 본래. 브롬산은 알칼리가 적었을 때. 근데 우리는 시간 빨리 끝내려고 무조건 과수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화제를 또 막 흘러내리게 그냥 줄줄줄 여기다가 그냥 귀에다가 손 막고 그냥 이 밴드 굴르고 그냥 흘러내린 거 갖다 들이붓고 좀 중화제 필요하면 내가 더 줄게 얼마든지. 중화제가 10번 많이 하는 집은요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쓰고 있는 파마약 그 기본 구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네. 파마 한 명 더 하고 가. 누구 파마할 사람? 저요. 자, 그래서 이제 사주와 이 좀 되도록이면 개개인한테 다 맞춰드리고 싶고 뭐 기본도 정리해드리고 싶고 그죠? 사실은 앞으로 이런 교육이 더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사실은 파마 교육 뭐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4주짜리 교육을 받은 적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죠. 이제는 빨리 받아들이고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럭셔리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뭐 드려야 돼요? 네. 예.